남자가 학력이 좋았는데 여자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어. 야, 학력도 안 좋은 게 네가 그런 걸 뭘 알아.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남편이. 숨 막히죠. PD님들, 요즘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뭔 줄 알아요? 또 정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결혼정보회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생존, 말 그대로 살아남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생각해봐봐.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근데 이거에 비해서 퇴직은 너무 빨라. 60살이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 그러면 봐봐. 85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60살에 퇴직을 해서 남은 25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금? 연금이 만약에 없을 때. 주식 투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요. 노후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살림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값은 폭등하죠. 애도 낳아야 되지. 교육비 들죠. 혼자 벌어서는 버틸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얘기했냐면 요즘 남자들은 사랑만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버틸 수 있고 든든하게 동반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난하게 늙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고민이 돼요 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실제로 고객들이 와서 가난하게 늙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 아, 해요. 가난한 게 너무 싫대. 오히려 남자들이 애를 안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수를 저진다고. 그럼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돈 잘 버는 여자랑 결혼하면 편하겠지. 돈 잘 버는 여자랑 결혼하면 편할까? 당연히 편하죠. 당신은 다할 수 있잖아요. 진짜 단순하다. 아니 근데 진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여자가 돈이 진짜 많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 근데 한 달에 1,500, 2,000을 써. 말이 되냐?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잘 벌지만 생각 없이 지출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이게 딱 남자들이 싫어하는 터치 많이 하는 여자 아니에요? 맞아요. 일례로 예전에 저한테 재혼 상담을 받으러 오신 남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중견기업 다니는 분이에요. 400 정도 벌어. 여자분이 자영업을 해서 돈을 꽤 버는 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비싼 호텔에 가서 먹어야 돼. 이렇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남자도 돈을 잘 벌면 편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고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지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빚이 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재산 분할을 반띵하잖아요. 네. 마이너스도 반띵이에요? 그거는 그냥 여자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고 없이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은 할 수 있죠, 초반에. 근데 왜 예쁘기만 해? 대화가 안 돼. 이러면 어떨까요?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모는 딱 3년. 근데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적으로 통하는 사이면 30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대표님 남편분은 결혼하고 행복하셨대요? 너무 행복하죠, 예쁘니까. 세 번째, 착한 여자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준에서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 들어주는 잘 들어주는 거? 여기서 이 착하다는 기준에서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이 여자가 순종적이냐 아니면 의존적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대표님? 좀 다른 게요. 순종은요, 존중에 기반된 의견을 수용해 주는 거.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오빠 말이 나도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수용을 좀 빨리 해주는 거고, 의존은 나의 감정과 결정을 떠넘기는 거죠. 뭐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할까? 숨 막히죠. 이런 케이스도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져. 남자가 질려버리는 거죠,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는 아빠 같은 남편을 원하는 그런 좀. 그렇지. 아빠처럼 20살 차이 나고 어유 이쁘다 이쁘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의존적인 여자는. 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들어보면 돈 잘 버는 여자도 안 된다, 예쁜 여자도 안 된다, 착한 여자도 안 된다. 혹시 누굴 만나야 우리가 늙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게요. 딱 3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감각이 있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 한 달에 500, 600 버는데 쇼핑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에 다 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급여가 3, 400이야. 근데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런 걸 하는데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특징 보면은 실용주의예요.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따진다고. 그리고 과시라는 것보다는 실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소한 거에 되게 행복을 잘 찾아. 이런 분들 보면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남편하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여성들도 꽤 많아요. 실제로 우리 여성 회원분들 중에 실속 있는 분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언니 저는 남자가 뭘 해줘야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상, 이 소소한 행복이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라고 행복한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여자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있다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짠순이처럼 돈을 아끼는 건 아니야. 어떨 때 써야 되고 어떨 때 아껴야 될지를 구분을 해놓고 실속 있게 쓰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게 왜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여자는요, 반드시 그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빛을 발해요. 위기가 왜 나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새는 40대도 안 돼서 희망퇴직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여자가 따로 주머니를 채워놨어. 그럴 때 이제 남자한테 그거를 딱 건네줄 때 남자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보면 이 여자랑 왜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오빠가 힘들어도 괜찮아, 옆에 있어줄게, 그 말에 위로가 되고 든든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남자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보다는 경제 감각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여자의 경제력을 봐야 된다, 돈을 쓰는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어도요, 저처럼 경제 감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걸요. 확실히 전문가 티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정서적으로 독립된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외롭지 않아? 정서적으로 감정을 다룬다는 거는 내 감정을 내가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조금 화났다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거를 남자한테 막 쏟아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를 완전히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해봤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하든가? 계속 쪼아대요. 숨 막히더라고요. 그런 여자랑 살 수 있어? 못 살죠. 얼굴이 칼이 나요, 너.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여자들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져. 그러면 이 남자들이 또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차 안에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보면 공회전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누워있어요. 에어컨 틀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오면은 번호가 찍히잖아요. 들어갔다고 네, 차가. 근데 여자들은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마 꺼놨을 거야.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게. 이래서 정서적으로 소통이 좀 돼야 돼요. 여자들의 돈 잘 벌고 대단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살았을 때 마음 편한 거, 그게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분도 공감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한 번씩 갔다 오더라고요. 세 번째, 긴 대화를 피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말이 다 많을 것 같아, 여자들이. 여자가 말 많지 않아요? 많지, 되게 많은데 여자들 중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여자도 있어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 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근데 남자들은 말 안 하면 알아볼라? 모르죠. 몰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남편 딱 들어갔는데도 쌩까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여자 입장에서 서운하거나 쌓인 게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딱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화나고 삐진 거를 티는 내는데 말 안 하는 거. 그런 거지. 뭐 때문에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지. 그럴 때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해결 방안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그걸 몰라 이런 거. 몰라. 그냥 알려줘. 이게 솔직하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혼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돈, 부모님, 자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과연 나눌 수 있는지. 이번 달 카드값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어머님 병원비는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몰라, 오빠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화의 능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알아? 대화 능력이 좋아야 되면 학력이 좋아야 대화를 잘한다라는 착각을 해요. 학력이 좋아야 대화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어느 정도 상식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격의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이제 재혼 상담이었는데 남자가 학력이 좋았는데 여자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어. 야, 학력도 안 좋은 게 네가 그런 걸 뭘 알아?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남편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인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는 거야. 대화를 이제 아끼게 되고, 대화를 아끼게 되면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자리는 사라져도 대화는 평생 남는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부부간에 잠자리 횟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 근데 말까지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각방이지, 각방. 근데 대화가 너무 재밌고 이게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 대화가 재밌는지 나랑 맞는지 대화의 결을 꼭 보셔야 돼요. PD님들, 남자가 여성을 이성으로 잘 느끼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외모죠. 20대는 외모를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다양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외모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때? 얼굴, 몸매, 분위기 이런 거야. 하지만 그건 20대에 해당하고 이제 30대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많이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매력을 보게 됩니다. 매력 있는 여자가 남자들한테는 진짜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이쁘다고만 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 매력이 있어야만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 매력 있는 여자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여자. 밝고 긍정적인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나? 없습니다. 없죠.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가 밝고 긍정적이야? 딱 떠오르는 사람. 결혼한 여자. 장영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간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죠. 유튜브에서도 되게 좀 밝고 밝죠?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어. 어때? 어머 여보 이러면서 막 반기죠. 싫어요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빨리지 않을까. 기빨리는데 어때? 기분 나빠? 아는 채 많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근데 봐봐요. 장영란 씨가 정말 아주 엄청난 미인은 아니시지만 미인이긴 해. 근데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훨씬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저도 장영란 씨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 꼭 한번 저는 만나고 싶은 게 장영란 씨예요. 결혼을 잘한 여자 중에 한 분이잖아. 전문직과 결혼한 여자잖아.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분의 매력인 거야.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괜찮은 남자와. 물론 본인도 능력이 좋지만요. 봐봐. 예전에는 장영란 씨가 결혼을 되게 잘했다. 한의사 남편을 만났다 했지만 지금은 어때? 남편이 결혼을 잘했다. 막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돌듯이. 요새는 장영란 씨 되게 잘 나가잖아. 그 긍정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남자는요. 나이 먹으면요.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이제 중요한 거야. 계속 설레일 거야.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한 거지. 편안한 여자가 좋은 거야. 그리고 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여자들을 만나면 남자는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가장 힘든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울한 여자. 자, 생각만 해도 우울한 여자 어때? 오빠 나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아. 왜 그래 다들 표정이? 돌아버리겠지.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우울도요 습관이고 병이에요. 이 우울도 이 감기와 같아서 옮는 거라고. 우울한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밝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남자들은 오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아무리 예뻐도 우울하고 그늘진 여자는 싫습니다. 저는 안 이뻐도 되니까 웃는 모습이 예쁘고 밝은 여자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하라에서도 남자들이 이상하게 쓰잖아요. 밝은 성격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밝은 여자, 긍정적인 여자는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못 이긴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여자, 남자들이 정말 선호하죠. 두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여자입니다. 자, 20대 연애는 어때? 불같은 사랑. 마음보다는 아주 뭐 몸이 더 중요해. 육체적 사랑이 아주 더 좋죠. 근데 30대 되면 어때요? 안정감이 이제 중요하죠. 그 안정감이란 정서적과 경제적 안정감이 동시에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남자들은 30대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본인도 어떻게 돼? 급이 올라가면 책임감도 막중하게 되잖아. 그렇다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어지잖아. 그러면 나와 비슷한 안정적인 여자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두 개 다 잡고 싶으면 좋겠지만 찾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경제적인 안정감 두 가지를 주는 여자를 찾기 힘들다 보니 한 가지만 안정감을 줘도 남자들 입장에선 땡큐인데 정신적으로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여자를 만나면 그래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잘 사라지는 거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면 부담감이 덜하니까 나랑 같이 짐을 짊어주는구나 라고 해서 또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안 줘. 아무것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날 다 불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하나도 안 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을 후회하게 되고 밖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지 여자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자도 돈을 잘 벌든 집에서 내조를 잘하든 둘 중에 하나는 잘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가 딱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안정감이 느껴진다. 유달리 이 남자가 좀 안정이 됐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커플은 반드시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매우 안정적인 남자인데 어떤 여자만 만나면 막 불안정적이고 좀 이상하게 막 어수선해. 그럼 그 커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가 안정감을 갖고 안 갖고가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20대의 남자의 사진을 보면 되게 예민했던 남자도 30대에 결혼을 하고 나면 안정감을 찾고 나서 되게 후덕해지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안정이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중요한 건데요.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남자는 매우 단순하다라는 얘기하죠. 그냥 남자한테는 목숨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이야, 인정.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비교를 해. 남의 집 남편은 이렇더라, 뭐는 이렇더라.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 순간 삐뚤어지기 십상이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남자분이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더니 매번 오빠 우리 집은 너무 오래됐어. 내 친구는 뭐 저기 롯데 시그니엘 남편이 사서 왔다는데 우리는 고작 이거밖에 못 산 거야. 우리도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남자도 이제 힘들게 벌어갖고 갖고 온 건데 본인은 해온 것도 없으면서 구축이라고 이렇게 구박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남자는 이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솟는 거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오빠 덕분에 내가 이런 데서 살게 됐어. 너무 고마워.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도 더 좋은 데로 가자. 이렇게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겠지. 누구나 부러울 수 있는데 속으로 부러워해야지.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도 사라지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성적인 여자입니다. 여기서 이성적이란 말은요. 여자로서의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의 반대말 이성적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감성적이다 보니까 서운함을 잘 느껴.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많이 나오지. 남자가 뭘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알겠어가 아니라 뭐가 미안한데.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죠. 남자들이 이 말할 때 제일 극혐하고 제일 짜증나죠. 20대에는 남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여자들을 맞춰줬어. 그때는 뭔 모르니까. 근데 30대에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런 여자들을 맞춰줬던 경험이 있는데 또 30대 들어서도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 오빠들이 그대로 이거를 받아줄까? XX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 여자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회사 생활할 때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야 본론만 말해. 결과만 말해. 결과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야. 핵심만 말하라는 거야. 핵심만. 다 듣기 싫어. 핵심만 말해. 본론만 말해. 이게 남자들의 언어 방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성적이니까 감정 배제하는 거야.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근데 집에 왔는데 내 여자가 이런다. 와이프가.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남자들 입장에서 숨 막히지.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30대에 연애를 하려면요. 차라리 그냥 빨리빨리 말을 해주는 게 나아. 나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고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남자를 덜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이성적인 여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결혼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요. 예를 들어 이제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감정적인 여자의 표현 방법은 내가 그래서 걔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정적. 왜 고개를 숙여? 감정적인 여자라면 자 합리적인 여자를 어떻게 하죠? 오빠가 그렇게 한 건 오빠의 잘못이기도 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어디 경찰서로 가서 먼저 신고를 하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 어디에 서면을 보내보자. 이때 여자가 여기서 그리고 또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남자는 평생 내 여자다. 책임감을 더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거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나가!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막 질질 짜고 이런 여자가 좋아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 볼 때 이 네 가지만 보셔도 이 여자가 결혼 상대일지 아닐지 답이 나오고요. 아무리 이 여자가 좋은 학벌에 좋은 스펙을 가졌더라도 이 문제 해결 방안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실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좀 피곤해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네 가지만 가진 여성하고만 살아도 살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 나는 이런 여자랑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난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